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지난달에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처음엔 근육통인가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열이 펄펄 나고 소변 볼 때도 아프고 오한이 나서 이불을 덮어도 떨렸어요. 참다가 결국 응급실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시더니 신우신염이에요. 콩팥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놀랐어요. 콩팥이 아프다니 저한텐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입원해서 일주일 동안 항생제 주사를 맞았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열도 안 떨어지고 옆구리는 계속 아프고 소변 볼 때마다 고통스럽고요. 밥도 못 먹고 기운도 없고 정말 힘들었어요. 다행히 항생제가 듣기 시작하면서 점점 나아졌어요. 열도 떨어지고 통증도 줄어들고요.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늦게 오셨으면 폐혈증으로 큰일 날 뻔했어요. 신우신염은 빨리 치료해야 해요 라고요. 그 말 듣고 정말 무서웠어요. 그냥 옆구리 아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위험한 병이었다니요. 퇴원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왜 생기는지, 어떻게 예방하는지요. 선생님이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요. 지금 2달 정도 됐는데 다행히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신우신염 앓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저보다 더 심했대요. 입원도 오래 하시고 열이 잘 안 떨어져서 고생하셨대요. 지금도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검사 받으신대요. 또 다른 친구는 방광염을 제대로 치료 안 하다가 신우신염으로 번졌대요. 방광염은 그냥 소변 볼 때 조금 아픈 정도인데 그걸 참고 안 치료했더니 세균이 콩팥까지 올라간 거래요. 그래서 신우신염이 생긴 거죠. 신우신염은 특히 여성들한테 많이 생긴대요. 여성은 요도가 짧아서 세균이 쉽게 올라갈 수 있대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방광 기능도 약해져서 더 잘 생긴대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배우고 실천한 신우신염 예방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저처럼 신우신염 앓으신 분들, 요로 감염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 방광염이 걱정되시는 분들 모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신우신염이 뭔지 알아볼게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신우신염은 콩팥에 생기는 염증이래요. 주로 세균이 요도를 통해 방광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더 올라가서 콩팥까지 감염시키는 거래요.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요. 옆구리 통증, 고열, 오한, 구토, 소변 볼 때 통증, 소변에서 피나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증상들이 다 있었어요. 특히 열이 38도 이상 올라가고 옆구리를 두드리면 너무 아파요. 방치하면 정말 위험해요. 폐혈증으로 번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대요. 그리고 만성으로 가면 콩팥 기능이 나빠질 수 있고요. 그래서 빨리 치료해야 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실천하고 있는 예방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물 많이 마시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대요.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균이 씻겨 내려가서 방광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데요. 저는 이제 하루에 8잔 이상 마셔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이렇게요. 물병에 표시를 해뒀어요. 오전까지 여기까지, 오후까지 여기까지요. 특히 여름이나 운동할 때는 더 많이 마셔요. 땀을 흘리면 소변이 줄어들고 농축되니까요. 그러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대요. 그래서 충분히 마셔야 해요. 두 번째는 소변 참지 않기예요. 저는 예전에 소변이 마려워도 자꾸 참았어요. TV 보다가, 일하다가, 밖에 나가서요. 그런데 그게 정말 안 좋대요. 소변을 참으면 방광에 세균이 오래 머물러서 번식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소변이 마려우면 바로 가야 해요. 저는 이제 조금이라도 마려우면 바로 가요. 참지 않아요. 특히 외출할 때는 화장실 위치를 미리 파악해둬요. 그래야 마려울 때 바로 갈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배변 후 닦는 방법이에요. 이게 의외로 중요하대요. 특히 여성은요. 뒤에서 앞으로 닦으면 항문에 세균이 요도로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항상 앞에서 뒤로 닦아야 해요. 저는 이제 이 습관을 확실히 들였어요. 그리고 깨끗이 닦아요. 휴지도 부드러운 걸로 써요. 네 번째는 성관계 후 소변 보기예요. 이건 좀 민망한 얘기지만 중요해요. 성관계 후에는 세균이 요도로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성관계 후 바로 소변을 보면 세균을 씻어낼 수 있대요. 저도 이제 꼭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성관계 전에는 깨끗이 씻어요. 이것도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대요. 다섯 번째는 속옷 선택이에요. 통풍이 잘 되는 소재 속옷을 입어야 해요. 꽉 끼는 속옷이나 합성 섬유는 습하고 더워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대요. 저는 이제 면 속옷만 입어요. 그리고 매일 갈아입어요. 젖은 수영복이나 운동복도 빨리 갈아입어요. 습한 환경이 세균한테 좋대요. 여섯 번째는 청결 유지예요. 외음부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해요.
하루에 한 번은 씻어요. 그런데 너무 자주 씻거나 비누를 많이 쓰면 오히려 안 좋대요. 정상 세균총까지 없애버려서요. 저는 물로만 가볍게 씻어요. 비누는 거의 안 써요. 그리고 앞에서 뒤로 씻어요. 여성 청결제도 안 써요. 의사 선생님이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7번째는 면역력 강화예요. 면역력이 약하면 세균 감염이 잘 된대요. 저는 이제 건강하게 먹고 충분히 자고 운동하려고 해요. 특히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대요.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면 산책도 하고 심호흡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풀어요. 8번째는 당뇨 관리예요. 당뇨가 있으면 요로 감염이 잘 생긴대요. 혈당이 높으면 세균이 잘 자란대요. 저는 다행히 당뇨는 없는데 혹시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약 잘 먹고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세요. 9번째는 카테터 조심하기예요. 병원에서 소변줄을 꽂으면 감염 위험이 높아진대요. 저는 입원했을 때 카테터를 안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혹시 카테터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청결하게 관리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는 게 좋대요. 10번째는 크랜베리예요. 크랜베리가 요로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대요. 세균이 방광벽에 붙는 걸 막아준대요. 저는 크랜베리 주스를 마셔요. 일주일에 서너 번요. 단, 설탕이 많이 든 건 안 좋으니까 무가당이나 저당으로 마셔요. 크랜베리 영양제도 있던데 저는 주스가 편해서 주스를 마셔요. 11번째는 변비 예방이에요. 변비가 있으면 방광을 누르고 소변이 잘 안 나올 수 있대요. 그러면 방광에 소변이 고여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요. 저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요. 채소, 과일, 잡곡밥이요. 그리고 물도 충분히 마시고요. 그랬더니 변비가 많이 나아졌어요. 12번째는 정기검진이에요. 저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소변 검사를 받아요. 재발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한 번 신우신염을 앓으면 재발할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검사받으라고 하셨어요. 13번째는 증상 조기 발견이에요. 방광염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해요. 소변 볼 때 아프거나 자주 마렵거나 소변에 피가 섞이거나 하면 바로 가세요. 저는 이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가요. 방광염을 빨리 치료하면 신우신염으로 안 번진대요. 참거나 민간요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14번째는 항생제 제대로 먹기예요. 방광염이나 신우신염으로 항생제를 처방받으면 끝까지 다 먹어야 해요. 증상이 나아졌다고 중간에 끊으면 안 돼요. 세균이 완전히 안 죽고 남아있다가 다시 번질 수 있대요. 그리고 항생제 내성도 생길 수 있고요. 저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대로 7일치를 다 먹었어요. 15번째는 충분한 휴식이에요. 몸이 피곤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저는 신우신염 앓고 나서 휴식을 충분히 취했어요. 무리하게 일하거나 활동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피곤하면 쉬어요. 낮잠도 자고요. 몸을 돌보는 게 중요해요. 16번째는 온찜질이에요. 옆구리가 아플 때 따뜻한 찜질을 하면 통증이 좀 나아져요. 저는 입원했을 때 핫팩을 대고 있었어요. 단, 이건 통증을 완화하는 거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조적으로 하는 거예요. 17번째는 알코올과 카페인 줄이기예요. 알코올과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할 수 있대요. 저는 신우신염 앓고 나서 커피를 줄였어요. 하루 한 잔만 마셔요. 술은 거의 안 마셔요. 18번째는 수분 섭취 시간이에요.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요. 그러면 수면이 방해받죠. 저는 저녁 7시 이후로는 물을 적게 마셔요. 그 대신 낮에 충분히 마셔요. 그러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요. 19번째는 골반 근육 운동이에요.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골반 근육을 강화하면 방광 조절이 잘 되고 요실금도 예방된대요. 저는 하루에 몇 번씩 케겔 운동을 해요. 소변 참는 것처럼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거예요. 10초 조이고 10초 쉬고 이걸 10번 반복해요. 20번째는 재발 주의하기예요. 신우신염은 재발이 잘 된대요. 특히 6개월 안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조심해요. 물 충분히 마시고 청결 유지하고 소변 참지 않고 면역력 관리하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요. 의사 선생님이 재발이 자주 되면 예방적 항생제를 먹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저는 아직 재발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볼게요. 물 많이 마시기, 소변 참지 않기, 바르게 닦기, 성관계 후 소변 보기, 면 속옷 입기, 청결 유지, 면역력 강화, 당뇨 관리, 카테터 조심, 크랜베리, 변비 예방, 정기검진,
조기 발견, 항생제 제대로 먹기, 충분한 휴식, 온찜질, 알코올과 카페인 줄이기, 수분 섭취 시간 조절, 골반 근육 운동, 그리고 재발 주의하기. 이 20가지를 실천하시면 신우신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저도 2달 동안 열심히 실천하니까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는 거예요. 옆구리 통증, 고열, 오한, 소변 볼 때 통증, 이런 증상이 있으면 참지 말고 바로 가세요. 빨리 치료하면 빨리 나아요. 늦으면 정말 위험해요. 저는 응급실에 늦게 가서 고생했어요. 처음에 그냥 참았거든요. 그런데 참으면 안 돼요. 신우신염은 응급질환이에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광염도 무시하지 마세요. 소변 볼 때 조금 아프다고 그냥 넘어가면 신우신염으로 번질 수 있어요. 저처럼요. 저도 사실 며칠 전부터 소변 볼 때 좀 불편했는데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게 신우신염이 된 거예요. 제 경험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신우신염 경험이 있으시거나 예방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 경험을 공유하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요로 감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물 많이 드시고 소변 참지 마세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